너무 잘해서 그냥 베껴 그냥 미안하지만 건축가한테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나이도 너무 좋아. 이현웅님을 토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단도주택 스웨덴 갑니다. 오 스웨덴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본인 그 스웨덴 기본주택 우리가 미국 기본주택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주택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스웨덴 기본주택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집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왜 이 집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집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우선은 평수가 마음에 드네요. 24평 국민주택입니다. 규모 우리가 85해배 미터 제곱의 사이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층입니다. 단층이고 당연히 목조주택이고 외장재는 골강판 좋습니다. 근데 골강판이 이제 처마를 많이 못 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집의 단면도를 보시면 왜 이렇게 가볍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골강판을 가볍게 올리기 때문에 이게 처마가 길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우루과이 이런데 많이 올린 집 보면 짧죠. 좀 처마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집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마를 나무 루바를 했습니다. 나무 루바를 해서 이게 빗선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뚝입니다. 말뚝이고 말뚝 좋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빔 말뚝이죠. 빔 말뚝을 해서 요게 스틸 파이프로 박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얹어놨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층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굳이 이 거대한 말뚝을 한 건 아닙니다. 목주택의 사실은 장점입니다. 말뚝인데 지가 가벼워. 지 자체가. 콘크리트 주택은 지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거꾸로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목조 자체는 가볍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모듈화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듈화되어 있다는 건 뭐다? 자재의 표준화를 할 수 있다. 규격화를 할 수 있다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장재는 적산목이에요. 적산목인데 적산목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적산목이 근데 이제 올 스테인을 이제 진하게 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테인이 아니라 기름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아예 페인트 계열도 있습니다. 아예 페인트를 칠하는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페인트 계열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페인트가 오일 스테인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좀 어둡게 짙은 걸로 왜? 나는 오일 스테인을 자주 칠할 수가 없다. 여기 말뚝 있죠. 말뚝. 아니 이 쇠꼬챙이 가지고 이게 버텨요? 버팁니다. 왜? 이 자체 비중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조 사이즈죠. 구조의 기초의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또 더블로 장선을 깐 거죠. 장선을 깐 걸 이게 어떻게 보면 한옥 구조 같은 거예요. 한옥 구조 같은 스타일인 거죠. 저희 우리나라도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통 방식의 목조 주택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둥이죠. 한옥이죠. 바닥, 처마, 지붕. 간단하죠. 이거 한옥 구조입니다. 우리 한옥도 기초는 뭐다? 말뚝 기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에 돌판을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이 나무와 돌의 그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 돌 모양에 맞게 짱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이 짱돌 이게 뭐 재단하는 게 아니야. 짱돌 아주 단단한 짱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나무에 이제 이렇게 모양대로 파서 틈이 없게 만든 게 되게 중요했어요.
유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 만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오늘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더 놀라워요. 3.2m, 3.2m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모두로 시킨 거야. 모두로 시켰어.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모든 자재, 모든 그게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라 평면을 설계를 모두라 해주면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 벽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다 기둥식이야. 기둥 보식입니다. 기둥 보식인 거죠. 사실은 이 벽은 중요하지 않다. 벽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벽이 구조벽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한옥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조주택이 경량목 구조에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식 구조거든. 경량목 구조는 벽식 구조다. 그래서 근데 그게 평면도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둥을 이렇게 박은 거죠. 3.2, 3.2, 3.2 간격으로 3.2, 3.2, 3.2 간격으로 기둥을 받고 자유로운 평면을 할 수 있는 거죠. 방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살다가 구조 변경을 하고 싶다.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 평면들 보시면 벽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3.2에 6.4에 이제 거실, 3.2에 6.4에 주방.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인 거죠. 3.2에 3.2 방 하나.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여기는 3.2에 6.4에 안방이 있는 거죠. 안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기둥식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여기를 막아서 드레스룸을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화장실도 가능하죠. 왜? 기초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배관을 공사하면 된다. 근데 이걸 콘크리트로 부어버리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집은 뭐냐면 이 집의 특징이 뭐다? 500년도 가는 집입니다. 거꾸로. 왜? 변경이 가능하잖아. 전기, 설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구조는 500년을 간다. 우리 한옥이 오래가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 변경이 얼마든지 기둥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평면 레이아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여기 방을 낼 수 있는 방을 내고 방문을 2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3.2에 1.6 화장실인 거죠. 여기는 세탁실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엄청 크죠. 그래서 이 모듈화 시켜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건축 설계하신 분들이 모듈화 시켜주면 시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게 나무죠. 이것도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심지어 더블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디자인을 한 거죠. 모듈화 시킨 겁니다. 왜? 여기다가 나중에 벽을 만들어라. 천재야. 내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이걸 왜 더블로 했을까? 왜 더블로 했을까? 어차피 붙일 거냐 띄울 거냐도 아무리 당연히 붙이면 이제 구조를 이제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 이 2개씩 있잖아요. 2개씩 있다. 나중에 벽을 껴라. 훌륭합니다. 너무 잘했어. 뭐 만점 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구조적으로 어쨌든 이 스판을 가려면 3.2 스판을 가려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한데 이런 기능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하는 거죠. 요 벽, 요 기둥 사이에 요것들을 벽을 없애도 되는데 요거는 남아 있는 거죠. 요 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은 구조벽이 아니야. 그냥 사라져도 되는 벽인 거죠. 이런 것도 너무 이거 호마이 합판이라고요? 나무 합판인데 무늬가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싸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검은게 싫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것도 스텐을 이제 어두운 걸로 하고 요거는 밝은 걸로 한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문을 달아도 되고, 이거 다 뚫려 있어요. 뚫어도 되고, 이제 달면 되죠. 달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이 이런 거죠. 말뚝을 박자, 그 다음에 지붕은 골강판을 한다. 골강판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가볍고 작업이 용이하고 저렴하다. 근데 이게 처마를 깊게 못 빼, 많이 못 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비싼 말 하자. 차라리 비싼 말 하고 말뚝을 하고 모듈화 시켰다. 목조주택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스웨덴의 기본주택이 너무 중요해서 단층으로 우리가 가성비 좋은 집을 짓자에 대해 아주 핵심 포인트를 아주 필요한 부분을 너무 잘 해놨어. 우리 이거 무조건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하고 무조건 베껴. 그냥 베껴. 중요한 시간입니다. 뭘 베끼냐? 1번 국민주택 규모다. 훌륭합니다. 요게 좀 뭐 한 스판이 있을 수 있어. 한 스판이 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죠. 발코니 확장을 한다. 대한민국만 있는 법이죠. 발코니 확장을 하자. 그래서 어쨌든 24평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면의 모듈화, 가변형은 아주 훌륭합니다. 기둥식인 거죠. 기둥식 한옥구조 아주 좋습니다. 한옥구조가 좋은데 이게 막 구름에 가공목재를 한 건 아니야. 가공목재 왜? 3.2 그리드는 그냥 경량목 구조재 자체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그래서 요 기둥을 빼면 좋을 텐데 그러면 6.4의 거대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자재 사이즈가 너무 커져.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기둥 있으면 어때? 모듈화에 되게 기본적인 거죠. 중요하다. 가변형이다. 3.2 그리드로 해서 부재 사이즈를 줄였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목조주택의 한옥구조다. 중목구조. 그러니까 중목구조를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중목구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중목구조가 아니라 기둥 보호식으로 경량을 했다. 경량을 하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더블 3개를 붙이는 거죠. 하나는 이건 디자인상의 문제입니다. 여기 가운데 작은 걸 끼기도 해. 그래서 3개를 하는데 조립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디자인이 문제니까. 이 3개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근데 디자인상 이렇게 라인을 보이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기초는 뭐다? 당연히 말뚝 기초다. 좋습니다. 골강판, 외장재는 골강판 강력 추천합니다. 지붕재는 골강판. 단점도 있습니다. 처마를 많이 못 낸다. 적산목, 외장재 좋아. 나 사실 좋습니다. 적산목, 외장재 왜? 모든 공정을 목수가 할 수 있는 공정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이 오래 가. 나는 스테인을 안 칠해도 돼. 하지만 결국은 친환경 자재는 아닙니다. 결국은 건축 폐기물이에요. 건축 폐기물입니다. 만든 자재잖아. 가공한 거거든. 시멘트 보드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모양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산목이 정답이 아니냐. 플러스 참고로 처마를 했다. 빗선반. 물론 이 나무 빗선반이 요 돈이 들죠. 관리도 들고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기능적으로는 어쨌든 햇볕을 가려야 돼. 왜?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내부에 햇볕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실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마가 필요한 거죠. 비를 떠나서 햇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요 빗선반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있음으로써 안에 커튼을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기능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너무 잘 해놨어. 그냥 베껴 그냥 미안하지만 건축가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도 너무 좋아.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해긴슨
곤잘라? 어쨌든 건축가님 감사합니다. 스웨덴 기본주택 24평 디자인 훌륭합니다. 1.8. 편리성 장난 아니죠? 가성비 장난 아닙니다. 24평에 방 3개 거실 주방 방 4개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에너지율은 16평. 아니 16평 1.6 왜 이래 진짜 흥분했어 1.6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1.8이어서 9.0 나왔습니다. 9.0. 와 오늘 스웨덴 기본주택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0번 보세요. 10번 감사합니다.